양호를 과학화, 집약화, 공업화하여 우리 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안겨줄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양호 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평양 메기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혼신의 차욱차욱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이 오늘과 같이 메기 양호의 표본으로 전변된 데는 경의하는 청주동지 뜨거운 헌신과 로가 깃들어 있습니다. 2014년 12월 한겨울이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과 방도를 한이 밝혀주시고 양호 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셨습니다. 이날 공장의 생산 능력에 비해 물고기 생산량이 낮은 데 대하여 요하신 청주동지께서는 일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에 대한 관점을 바라지 한다고 위대한 장군의 용도업소를 빛내는 사업은 유언을 어떻게 관찰하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고기 멋을 더욱 건설하는 방법으로 미기 생산을 늘리겠다고 하는 일꾼들이 경직된 사고 방식도 바로 잡아주시면서 양호를 집약할 때 대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찰하는 데 문제 해결이 열쇠가 있다고 공장에서 양호 혁명의 불길을 지펴 올려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양호 부문의 본목이 표준 공장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 메기 공장의 전변은 그 12월의 강추위 속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바치어가신 헌신과 로고가 나온 빛나는 결실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이 직접적인 발기에서 일도서고 장군님이 세심한 용도의 손길 아래 걸어온 공장의 발전 로종을 감회 깊이 해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을 보니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그처럼 마음 쓰시고 10년간 노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저려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메기 양호의 과학화, 집약화, 현대화가 실현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물절반 고기절반이라고 볼수록 희한한 멋쟁이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생활 향상 또 하나의 제부가 마련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이 메기 양호의 본목이 표준 공장으로 전변된 데 맞게 물고기 모기 소비 단위와 생산 원가를 결정적으로 낮출 때 대한 문제, 메기 양호 과학기술을 널리 보급하는 거점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지난 7년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현지 말씀 관철을 위해서 온 공장이 떨쳐나선 결과에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양호모스의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문제와 메기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한 측면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또 제기되고 있는 애로와 난관이 또한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현지 말씀을 어떻게 하나 결사관철해서 인민들이 실제 도구를 입는 공장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온 나라 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지난 27일에 개막된 요성옷 전시회 2022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적 미감과 민족적인 형식을 배합하면서도 우아한 세련미를 살려주는 밝고 부드러운 색깔의 달린옷, 양복, 외투 등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속에 전시회장에서는 옷 가공 단위들 사이의 기술 교류와 수요자들과 피복 생산 단위들과의 상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회가 시작돼서 3일째입니다. 그래서 이 3일째 기간에 우리가 제품 보여주기를 기본으로 하면서 상담 기술 교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복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애호가들도 자기가 피복 가공이나 설계화 부문에서 이렇게 특별히 알고 싶었던 문제를 많이 기술 교류하면서 배웠다는 좋은 반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그런 보여주기도 많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 피복공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안목과 치아가 그저 대단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저 전시회에 우리가 직접 만든 손으로 우리가 또 직접 옷을 해갖고 나왔는데 전국적인 범위에서 우리가 만든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짧은 기간에 그저 우리 단의 실정에 맞게 그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방도적인 면에서도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서 옷을 넣고 문의하는 손님들을 보게 되면은 피복 설계를 단연간 진행하고 또 피복 제작을 진행한 손님들이 많습니다. 내 제품에 대한 한마디로 말하면 착상, 어떻게 이런 형태를 착상하게 됐는가, 다음은 이 옷을 어떻게 설계를 했는가, 그 설계상에 나온 제품이 정확히 이 제품이 맞는가,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있고 그런 방면에서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기술 설계적으로 우리 단위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그런 교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도적인 측면도 교류 과정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운하무역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제품들로 8,000여 점을 출품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복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더한들과 기술을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다른 단위들의 피복 제품들을 보면서 많은 착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19차 평양시 낚시질 애호가들의 경기가 버통강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평양시에서 회원들 저기서 100명당 1명씩 선수를 선발해서 6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선수들은 누가 더 큰 물거리를 잡았는가, 누가 더 많은 마리수를 잡았는가, 이걸 가지고 등수를 평가하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물고기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해 뜨는 방향에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낚시 경기를 통해서 문화 정서 생활을 개선하고 버통강 주변에 이제 풍치를 돋고 있습니다. 경기에서는 중구역의 김성국 선수가 1등을 쟁취했고 버통강 구역의 전영업 선수가 기술상을 수여받았습니다. 평양의 명승 모란봉에 단풍 계절이 왔습니다. 모란꽃과도 같이 생김새가 기묘하고 특이해서 예로부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모란봉. 절세미인들의 손길 아래 인민의 명승지로 더더욱 빛을 뿌리는 모란봉은 한 폭의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모란봉에 펼쳐진 이채로운 가을 경관을 현지 기자들이 취재한 소식입니다. 환희로운 봄 계절, 그리고 러금이 우거진 여름 풍경도 좋지만 그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모란봉의 가을 풍경은 사람들에게 유다른 정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 모란봉에는 수십만 그루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군빛, 붉은빛, 노란빛 이렇게 각기하게 물들어 자기의 모습을 아름답게 단장했습니다. 해방 후 초봄에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의 여성인 김종숙 어머님과 함께 우리 모란봉에 오르시오. 그때 그 모란봉에서 꽃꽂은 나무를 보시고 먼 내 가슴 아파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모란봉을 비롯한 이 조국의 산과 들에 나무를 많이 심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군님께서도 이 모란봉에 여러 차례 오르시어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심으신 이 잣나무와 잣나무를 비롯한 나무들이 이제는 고목으로 자라 솔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수령님께서 36차례, 우리 장군님께서 28차례 이 모란봉 곳곳에 수령님들의 사족이 깃들어 있습니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우리 모란봉을 인민의 유원지로 끌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높은 뜻을 받들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민들이 이 모란봉에 심은 나무 총수가 210여 종의 수십만 그루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어서 단풍 등 가을철에는 우리 모란봉이 졸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푸르청청한 소나무들과 단풍들이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룬 모란봉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가는 미술가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리 당의 민족유산 보호 정책에 의해서 옛 모습 그대로 서 있는 역사 유적들. 민족의 슬기와 자랑을 더욱 소중히 새겨안게 하는 모란봉의 역사 유적들도
단풍과 어울려 신비로운 절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들을 데리고 모란봉에 자연 관찰을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풍 든 가을 계절에 울긋불긋 단장한 모란봉의 경치와 많은 역사 유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모란봉에 있는 동식물들을 관찰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자연 상식도 넓히고 자기 고향 산촌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아끼고 사랑하는 애국심을 키워주자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단풍 든 모란봉에 올라보니까 막 가슴도 쫑해지고 감정이 유별납니다. 아름다운 내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아들에게 심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아들을 이렇게 손잡고 모란봉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이 10월의 단풍 계절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쌓였던 피로도 모두 풀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양의 모란봉이 어디에도 비길 수 없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더 절감하게 됩니다. 모란봉의 가을은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란봉의 겉곳에 쏘놓아진 졸세비인들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행복을 무르익혀갈 인민의 불타는 마음을 담아 더더욱 붉게 타는 단풍입니다. 주간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을 종합해 보면 300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1만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간 전염병 상황에서 특징적인 것은 위험성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아이용들이 연이어 출현하고 급속히 확산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감염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던 BA.5의 아형들인 BF.7 변이 비루스는 현재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BQ.1과 BQ.1.1 변이 비루스는 미국에서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BQ.1과 BQ.1.1에 의한 감염률은 16.6%로서 한 주일 전에 비해 약 2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BJ.1과 BA.2.75의 재조합 비루스인 XBB 변이 비루스는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새 확진자의 60.7%가 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29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는 6억 3,525만여 명, 사망자는 659만 3천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온화한 꽃물에서 26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로 곤물의 한 부분이 무너지고 주변 상공이 연기로 휩싸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브라질의 환경보호학자들이 아마조나스 수림의 온화한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크게 자란 나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무의 높이는 88.5m이고 밑둥의 직경은 9.9m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2016년과 2017년에 지도 작성을 위해 이 지역에 대한 공중비행을 진행하는 과정에 거대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 해 동안의 노력 끝에 이들은 세계적으로 제일 큰 나무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기상기구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해의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구가 전한 데 의하면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서 올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거의 50% 증가했으며 메탄가스 농도는 162%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30년간 지구 대기의 온실 효과는 50%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년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이로 인해 재해성 기상기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낮 동안이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이 15도 이상으로서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24일에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이 12도 정도로 낮아져서 쌀쌀했던 날씨는 그 후 기온이 점차 높아지면서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국 평균 낮 최고 기온은 17.9도로서 계절적으로 볼 때 평년보다 4도 이상으로 높아서 마치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온화한 날씨는 11월 2일까지 계속되다가 11월 3일부터는 며칠간 낮아지면서 11월 4일에는 최고 기온이 10도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함경남도,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고 평안북도 서부 지역과 김책에서는 개었다가 흐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중부 이남,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대천, 온송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대부분 지역,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북 지역과 북부 내륙,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 라선시에서 흐려서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눈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7도 정도로 예견되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연탄 지방으로서 2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늦은 밤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렸다가 저녁과 밤에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에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흐렸다가 오후에 개인 후 밤에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흐린 후 오전과 오후에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 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강원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원 남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황해남도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소위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